시작하겠습니다. 고용인,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고용자, 사장을 고용자랍니다. 고용자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고용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원인데 자격증 따가지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업무의 차이점은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그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격증을 땄든 안 땄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미리 해야 된다. 미리 그만둔다는 말을 미리 안 하고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현업에 가보면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 월급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사장님한테 불만을 말 못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저도 근무해봤는데 월급을 안 주더라도 적게 주더라도 말 못해요. 말하면 그날부로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월급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미리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합니다. 인원수 숫자 제한 없는데 보조원의 소속공개사는 숫자 제한이 없는데 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업무 책임인데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민사 책임은 그 직원하고 사장이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데 이 부진정 연대 채무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 입혔으면 사장도 책임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고 판례도 있는데 사장도 책임 있는 거지 사장만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에게도 있고 사장에게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둘 다 책임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고 직원이나 고용인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장은 직원이 잘못해서 징역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사장은 절대 징역은 안 가고 벌금만 받습니다. 벌금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양벌 규정은 절대로 징역은 없습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고용할 수 없겠죠. 자,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기취소 자격정지될 수 있고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자격증 위반 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조원의 경우에는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면 미리 말 안 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이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중개 업무를 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의무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됐다고 했죠.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직원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조원인 경우 명함에다가 보조원이라고 새겨 다니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경우 법인,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은 안 됩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가 인장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2개월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 안 하면 처벌된다 X입니다. 3월 초과니까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3개월 초과해서 문 닫아 놓으려면 휴업해도 사무소 유지해야 되고 월세 내야 되잖아요. 보정 설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3개월 초과해서 업무 안 하려면 그냥 폐업 신고합니다. 그래 놓고 또 다시 개업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학원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문 열면 손님이 오겠냐고요, 학생이.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동안 문 닫아 놓으면 손님이 왔다 보고 저 문 닫았나 보다, 망했나 보다 하고 안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으려고 손님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문 닫는다고, 현실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두냐 하면은 중개업도 안 하면서 지금 좀 중개업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을 하러 가보니까 보령, 특히 보령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령시가 한 중개사무소가 100개 정도 돼요. 보령 인구 한 10만 명 되는데. 근데 전부 다 휴업해놓고 지금 돈 벌러 간다고 갔다가 또 연장해달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묻더라고. 공무원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헷갈리냐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6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연장해달라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장해달라고 오면 다시 등록을 했다가 새로 휴업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등록하려면 또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공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런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 이런 거는 있는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장사 안 된다고 다른 데 취직한다고 6개월 초과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공무원이 전화 와가지고 묻던데 그 영업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그냥. 근데 또 주하기들은 잘못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나중에 문책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골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은. 근데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지 휴업을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2번, 3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연속해서 계속 그냥 휴업된 상태에서 또 휴업을 한 번 더 해버리면은 보증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다시 등록했다가 새로 휴업하려면은 보증가입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어쨌든 그런 뭐 심각한 문제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고 시험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6개월 초과, 이게 6개월, 3개월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왜 지금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저도 질문해봤어요. 왜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는데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 되냐니까,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된다. 등록관청에. 그럼 재개신고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개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돌려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오기 힘들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택배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도 역시 미리 해야 되고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사업자 등록하러 가보니까 세무서에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등록관청에는 거의 기다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휴업, 폐업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서류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자, 오늘 했던 내용이 8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올 확률 95% 이상, 거의 100%가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최근 2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특히 집행유예기간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집행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도 분사무소에 대해서 거의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트 4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 설정 명령 서류, 사업자 등록, 사무소 확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이 3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 된다. 토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는데 이 경공매 매수 신청들은 부칙 개공은 안 된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고용인을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둘 다 미리 고용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보조원의 경우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인장 등록,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고요.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인데요. 지금 각각 이게 한 문제씩 해서 8문제 나온다고. 휴폐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한번 휴업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출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개업 휴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고,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휴폐업 하면서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오늘 8문제, 다음 주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 해야 될 내용이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특히 전속 중개계약에서 거의 한 문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의무죠. 의무와 책임입니다.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 손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금지 행위 시험에 각각 다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금지 행위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 2문제 나올 수 있고요. 확인 설명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안 쓰고 구두 계약을 해도 되잖아요, 말로.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된다. 중개 보수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가는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에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소개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아가지고 제주도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값 돈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돈 좀 더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협회에서는 임장비를 받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임장비가 실비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크루라고 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뭉쳐다니면서 확인 설명만 듣고 계속 뭐 시세가 어떻게 되냐 묻고 몇 시간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살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그걸 학회에서 그런 주장을 논문 쓸 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그 미리 받은 걸 빼준다고 계약하면 계약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려면 일정한 실비를 받아야 된다. 자, 오늘 문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